무릎 길이까지 내려오는 코트입니다. 이 아이를 오늘 요즘 대세인 숏코트로 리폼해 보도록 할게요. 숏코트의 길이는 이 정도까지 오도록 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주머니부터 뜯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머니 다 뜯어냈고요. 아까 처음에 원하는 숏코트의 길이를 정해두었죠? 그 지점을 선으로 그어줍니다. 코트의 앞부분부터 해서 옆선, 뒷선까지 전체적으로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이 선에서 10cm 정도 남겨놓고 가위로 잘라내 줍니다. 코트의 내부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에서 위로 3cm 올라가는 지점에 아까 떼어 두었던 주머니를 놓아 봅니다. 이때 주머니의 세로선은 원래의 세로선과 일치하도록 맞춰주세요. 이제 새로운 주머니가 달릴 위치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귀퉁이와 동글게 커브가 틀어져 있는 부분 등등을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표시된 지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그려줄 거예요. 주머니를 예쁘게 달기 위해서 미리 스티치 선을 그려줄 건데요. 주머니의 가장자리 부분을 0.5cm 간격으로 해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치 선을 다 그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판에 주머니 시침 한번 해볼게요. 이때 안감이 시침핀에 찝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미싱으로 주머니 달기 전에요. 안감은 최대한 뒤로 제껴놔 주세요. 그런데 코트 원단도 두껍기도 하고요. 주머니가 또 겹쳐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미싱 땀수는 조금 넓게 설정해 주시고요. 잘 나가지 않는 부분은 손가위로 살살 밀어가면서 천천히 상침을 해줍니다. 아까 그려두었던 스티치 선을 따라서 상침하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은 상침을 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 땀 박음질하고 회전시키고 또 한 땀 박음질하고 또 옷을 회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밖에는 특별한 팁이 없어요. 그래도 예쁜 코트 하나 건진다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작업을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주머니가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을 처리해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을 조금 뜯어내 줍니다. 앞에 그려 놓았던 선에서 위로 5cm 정도 올라오는 지점까지 뜯어내 주세요. 그리고 이 선이 시작되는 지점을 안쪽에서도 볼 수 있게 표시해 줍니다. 옆선이나 뒤쪽까지도 모두 안쪽에서 볼 수 있도록 부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으로 이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4cm 내려오는 지점도 전체적으로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이 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잘라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선을 따라서 시접선 마디마디마다 넛즈를 넣어 줄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넛즈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넛즈를 넣어 주세요. 여기다가 폭 7cm 정도 되는 길다란 접착 심지를 전체적으로 붙여 볼 건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림질로 다려서 접착시켜 볼게요. 코트 아랫단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접착 심지를 발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 바른 거 위에 자로 4cm씩 지어가면서 부분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표시한 부분을 이어서 하나의 선으로 그려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아랫단 부분을 조금 손봐 줄 거예요. 이 지점에서 위로 0.3cm 올려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10cm 나간 지점에 선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코트의 아랫단은 최종적으로 앞쪽이 아주 미세하게 들리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게 입었을 때 선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미싱으로 박음질 한번 해볼게요. 박음질의 시작점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박음질을 했는데요. 뒤를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끝까지 박혀 있지 않고요. 1cm 정도 남겨놓고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뒤집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겉감과 안감을 잘 정리를 해서요. 이렇게 펼쳐 놓아 주세요. 그리고 이 겉감과 안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감이 겉감하고 잘 맞지 않아서 뒤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안감이 겉감에 비해서 많이 길죠. 그래서 이 겉감과 안감을 잘 맞추어서 잘라줘야 됩니다. 뒤집어서요. 안감이 겉감과 일치하도록 길이를 잘 맞추어 놓고 잘라내 줍니다. 앞쪽에 어중간한 부분은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자, 이번에 다시 또 뒤집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사선으로 잘라내 줍니다. 이 부분도 사선으로 잘라주시고요. 뒤집어서 이쪽 부분도요. 너무 두꺼워지면 옷이 둔해지니까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내줍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안감과 겉감 이 부분이 서로 따로 놀지 않도록 안쪽에서 손바느질로 한번 떠줄 거예요. 일단 실과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시침핀으로 이 부분을 고정을 해 둡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한 땀 떠주는데 원단을 뜨는 게 아니라 발려져 있는 접착 심지만 한 땀을 떠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한 땀 떠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때 딱 붙여서 꿰매면 안 되고요. 한 2cm 정도 간격을 두고 바느질을 해주세요. 매듭을 지어서 바느질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바깥쪽에서 보면 바느질한 자국이 나지 않죠? 이 점을 유의해서 해주시고요. 안쪽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겉감과 안감이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양이 예쁘게 잡힌답니다. 이번에는 아랫단 부분을 다림질을 해 가면서 모양을 좀 잡아 볼게요. 그리고 아랫단 부분을 이렇게 집게로 꽂아서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접 부분을 안쪽에서 손바느질로 한 땀씩 떠줄 겁니다. 아래쪽에서 2cm 정도 올라오는 지점에서 안쪽과 바깥쪽 두 개를 연결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때 너무 타이트하게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안쪽과 바깥쪽 연결하는 간격을 대략 0.3cm 정도쯤으로 해서 손바느질을 해주세요. 2번 정도 반복해서 바느질을 한 다음에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아랫단에서 2cm 올라간 지점에서 바느질을 했고요. 안쪽은 이런 모습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바느질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코트에 있는 시접선마다 다 돌아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여기서 안감과 겉감을 합쳐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줄 건데요. 먼저 뒷중심선부터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중간선, 옆선 등도 계속해서 잘 맞추어서 고정을 해 나갑니다. 이때 안감이 겉감보다 1cm 정도 더 삐져나오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고정을 시켜 놓았고요. 그리고 창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창구멍은 뒷중심선에서 20cm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 둘게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옆쪽으로 박음질을 해 나가고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박음질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접의 간격은 2cm가 되겠습니다. 박음질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박음질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사선으로 이렇게 박아 나가다가 안감이 시작되는 부분은 직선으로 평행하게 박음질을 해 놓았습니다. 창구멍을 통해서 코트 전체를 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뒤집다가 안감에 구멍이 뚫렸네요. 이 부분은 남은 안감 조각으로 덧방해서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창구멍 부분을 메꿔 줄 건데요. 우선은 잘 접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감침질을 해서 최대한 표가 나지 않게 이 창구멍을 다 메꾸어 줍니다. 자, 이렇게 창구멍을 다 막아 보았습니다. 다림질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안단 부분은 조금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당겨 가면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오태가 납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단추구멍을 뚫고 단추를 달아 보았습니다. 원래 달려 있었던 스냅 단추의 위치는 여기였는데요. 위로 2cm 올라간 위치에 단추구멍을 뚫고요. 속단추와 겉단추를 달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변화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